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실전사주반 시작할게요. 자, 545강이고요. 제목은 위기에 처한 고리보행을 구하는 사주. 위기에 처한 고리보행을 구하는 사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구하는 게 좋아 보여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게 좋아 보여요? 같이 죽으면 어떡해? 그 꼭 저기 군사 독재 시절에 저 데모하다 도망친 운동권 학생 숨겨주기 뭐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래서 같이 잡혀갈 수도 있잖아. 네. 자, 오늘 위기에 처한 고리보행을 구하는 사주들을 좀 모아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사주를 보면은 막 이렇게 감동의 쓰나미가 막 와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저희 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는데 정승이 죽으면 안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오늘 요 세 개의 사주 외에 이게 이제 허공에 떠 있는 오행이 뭐 절지, 묘지, 뭐 사지 이런 데 앉아 있는 글자가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양 옆에서 뭔가 그 오행을 공격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글자를 도와준다라는 뜻은 일종의 일주하고 시주에 있는 글자가 연간이나 월간에 떠 있는 글자를 도와주거나 구원해주는 형태의 사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사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가령 뭐 이런 구조를 한번 보죠. 이런 구조를 보면은 요 연간에 떠 있는 을목이 돈이죠. 을목 편재. 돈이 위기에 처했죠. 되게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죠. 을유 절지. 12운성 절지는 사묘절. 요게 기운이 가장 천간 기운이 가장 위태롭지만 소중한 자리라는 뜻이에요. 지지의 절지. 하지 말란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천간에서.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 독서실에서 노래 부르기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을목이 지금 가을의 중천에 떠 있는데 지금 을목이 서 있으면은 복날을 만난 옛날 동네 개 뭐 이런 느낌도 되고, 지금 수확을 앞둔 황금 들판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수확을 앞둔 황금 들판.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그곳에 있는 벼들을 갖다 싹 걷어들일 위기에 처해 있다. 벼 입장에선 위기고 사람한테는 좋고 뭐 그러겠네. 자, 이거 절지에 앉아 있는 을목인데요. 돈이 지금 절지에 앉아 있어. 그럼 이 사주는 일명 절지에 앉은 돈을 구하는 사주네요. 절지에 앉은 돈을 어떻게 구해? 요 임목으로. 여기 이렇게 보태주는 거죠. 등락에가 시켜주는 거죠. 등락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군사력에서 압도적으로 엄청난 물량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2위 군사대국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 이건 뭐 누가 봐도 우크라이나가 큰일이 났구나. 우크라이나 이제 망하겠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먼 곳에 있는 해외의 여러 서방 연대 국가들이, 특히 바다 건너편에 있는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의 끝자락에 있는 여러 유럽 나라들과 뭐 아시아권에 있는 이 여러 나라들이,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십시일반 무기와 돈과 구호물자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일주일이면 멸망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의 1년 반 넘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 대단하죠? 꼭 누굽니까? 우리 동네에 쌈 좀 할 줄 아는 깡패가 있었는, 뭐 러시아 깡패라고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좀 힘 좀 쓰는 분이 여기 약간 요만한 어린애를 갖다 지금 두들겨 패고 있어서 아유 뭐 3일만 지나면 쟤 큰일 나겠구나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2년째 싸우고 있어요. 2년째. 그게 왜? 먼 곳에서 지원과 원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먼 곳에 절지에 앉아있는 재성을 내가 돕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인합해서 임목이 이렇게 을목에 뿌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환경이죠. 보세요. 이게 을목 입장에서는 지지가 유축합국을 했기 때문에, 지지가 유축합이면 을목이 유금에는 절지, 축토에는 쇠지, 해수에는 사지죠. 사지. 한마디로 지금
가을 겨울 위에 놓인 을목이야. 가을 겨울 위에 을목. 이 기축 땅에 놓인 을목은 무슨 소리예요? 기축 땅에 놓인. 기축은 축월의 기토죠. 그러면 기토를 밭이라고 치면 기미는 여름밭이고 기축은 겨울밭이야, 겨울밭. 그럼 겨울밭에 풀떼기가 자라고 있다. 이거 따뜻한 기운을 보내주지 않으면 얼어 죽게 생겼다. 근데 얘가 이렇게 을목을 도와주면서 너 도와줬지? 내 쪽으로 넘어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을경합으로 넘어올 수 있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가 어떤 구조냐면은 먼 곳에 있는 위기에 처한 을목에게 기반시설, 장사, 비즈니스, 편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재물적 지원이나 기반시설적 지원을 해주고 벌었니? 살아남았니? 그러면 나한테 넘어와라. 꼭 그런 느낌. 이제 해외에 가서 무슨 뭐돈 버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후원을 해주고 너 이제 돈 잘 벌게 됐니? 그러면 너 우리한테 넘어와라. 이런 느낌 같은 사주죠. 그래서 이 사주가 지금 을류년생이에요. 을류년생이 지금 중고등학생 정도 됐습니다. 지금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아마 지금 고2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 근데 오늘 여기 소개하는 사주들이 다 고등학생 또는 유치원생 사주입니다. 이 옆에 있는 사주는 뭘 구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오행은 달라도 사주를 구조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이제 사주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지금 이 사주와 이 사주의 공통점. 왜 이럴까? 아직 조금 있는데 배터리가. 자, 이 두 사주의 공통점은 정유, 개축, 을사, 김용 다 지금 연간에 떠 있는 이 정화가 인묘지를 만나고 있고 게다가 개수가 개정극으로 때리고 있죠. 와, 그러면 이 개축이라는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은 제 옆에 있는 글자는 기축의 을목이었죠. 이 사주는 개축의 정화야. 자, 기본적으로 지지의 가장 추운 글자 뽑으시오. 그러면은 무슨 글자 있을까? 가장 추운 글자 한 2개 정도 뽑으면 자하고 추. 자하고 추. 해수는 막 추워지려고 가는 건데 사실 해월에 별로 안 춥잖아요. 해월이 11월이에요. 우리나라는 11월이 그닥 추울 때는 아니죠. 보통 12월, 1월, 2월이 춥죠. 그러니까 사실 해보다는 자축인이 추워. 자축인.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해수도 추운 글자긴 한데 자수하고 축토가 가장 추운 글자. 사실 자수보다 더 추운 글자 내가 보기엔 축토인 것 같아요. 여러분 12월이 추워요? 1월이 추워요? 1월. 그쵸. 1월이 더 추운 그런 느낌이죠. 자, 이 두 번째 사주는 여자아이 사주고요. 정유년, 개축월, 을사일, 김효시입니다. 이 사주도 옆에 소개한 우리 가운데 있는 사주하고 같이 이 정화가 개축월에 유축합돼 가지고 합되면 도망도 못 가요. 유축합돼 가지고 지금 있는 형태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도 여기 있는 정화가 밑에서 지지에서 어떤 기반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목화 환경이 좀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오미, 목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일지의 사화로 요 개축 너머로 정화를 돕고 있는 지금 전쟁난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 보내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버틸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한마디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밝게 빛나는 정화를 돕고 있는 사주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사주는 개축이라는 환경이 사실 정화한테도 힘든 환경이고 을목한테도 힘든 환경인데 그러면 개축이라는 환경 속에서 을사는 자기 자리에서 사화를 확보를 했어. 그러니까 나의 나와바리에서 나는 재주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속의 을목이 이 개축의 과정을 통과하여 나의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끔 되었고 나는 내가 이게 지금 식신상관이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일들을 개축이라는 곳 멀리 보내서 정화에서도 펼쳐질 수 있게끔 하였다. 마치 수녀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경건하게 살아라 하던 곳에서 뛰쳐나와서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연예인 가수 아무개 씨가 저 아프리카나 먼 곳에서
그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그거를 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식신들에게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그들이 식신적 활동, 뭔가 밝게 빛나는 정화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주다라는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 왼쪽에 있는 요 첫 번째 사주를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고 황수관 박사님 사주인데요. 지금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되셨죠? 황수관 박사님, 우순 박사, 황수관 박사님. 제가 매우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희망 전도사시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 이 황수관 박사님의 사주 역시도 이렇게 연간, 월간에 떠 있는 오행 글자들이 모두 절지에 지금 앉아 있어요. 한마디로 사묘절지 기운은 천간에 있는 기운이 자기 밑에 사묘절지 위에 앉아 있으면은 이게 지금 좀 위태위태한 환경 내지는 아슬아슬한 환경 내지는 이제 수명을 다한 듯한 꺼질 듯한 그러죠. 방금 제 노트북이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깜빡깜빡거리는데 이거를 명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내 노트북이 절지에 놓이다. 절지가 절단나다, 끊어지다 하는 말이죠. 기운이 꺼질랑 말랑 한다라는 거죠. 지금 절지의 노트북에다가 내가 충전기를 꼽았더니 제가 다행히 생생하게 지금 살아나더라. 이런 느낌이죠. 지금 이 사주도 보면은 이거 절지의 을목이나 간목들을 내 개인, 일주와 시주의 영역에서 해당 간목을 도와주거나 지원해주는 글자를 지금 가지고 있죠. 미토하고 진토는 갑과 을목한테는 모두 따뜻한 땅의 역할을 해서 뿌리 내리고 안주할 수 있게끔 해주며 특히 시주에 있는 상관으로 수생목을 해주게 되니 그럼 이 사주는 궁극적으로 영혼의 소명과 미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회에 있는 위태위태한 아슬아슬한 이 갑목과 을목들을 위한 안정된 지식정보, 이게 인성이죠. 그들이 안전하게 또는 편안하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상관생재로 물을 주는 사주다.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 위태위태한 사람들을 구하고 살리고 힘나게 해서 뿌리 내리게 하는데 그러한 뿌리 내리게 하는 노하우와 지식 정보를 다양하게 내가 갖추고 있다. 왜 미토인성과 진토인성을 가지고 있으니 자 취향에 맞게 안착하세요. 을목은 미토, 간목은 진토 이런 식으로 취향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금전 지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지식 정보 노하우를 공유시킴으로써 절지에 앉아있는 간목 을목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 명리학에서 저 을목은 특히 사람을 상징하는 말로도 많이 써요. 을목을 사람을 상징하는 말로도 많이 쓴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물상론으로 보자면 위기에 처한 갑을목, 즉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따뜻한 나의 생각과 마인드와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고 뿌리 내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주다 같은 거죠. 만약에 사주의 구조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간목과 을목이 이렇게 간목과 을목이 절지에 앉아 있지 않고 얘가 만약에 갑인목 을류로 막 걸록제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금으로 때려버리잖아요. 여기서 다 금으로. 그럼 이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잘난 비경 겁재들 내가 이렇게 위아래에서 다스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수명 끝내게 해서 나무 목재로 만들겠다.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자라나고 피어나는 거 내가 통제하고 관리해가지고 요거를 다듬어줘서 관리하는 역할 같은 거고 이런 형태는 이게 금나라에 핀 목이라는 뜻이죠. 금나라에서 금이 안 피고 금나라에서 목이 폈어.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주장하고 있거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주장하고 있거나 뭐 이런 더운 나라에서 뭐 시원한 거를 내세우고 있거나 시원한 나라에서 뭐 더운 걸 내세우고 있거나 그래서 위아래가 서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의 환경에서 절지에 놓여 있는 형태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간목과 을목은 나쁜 건가요가 아니라 간목과 을목이 요 금의 땅에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가치 있는 존재인데 지금 형편이 녹록지 않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마치 구한말 그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절에
이 조선에 와가지고 그 뭐 복음을 전하던 뭐 선교사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절지에 앉은 선교사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환경에 절지에 앉아 있는 선교사들이죠. 자, 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막 해외에서 원조가 이어지고 있다. 또는 그러한 절지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후원해서 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같은 거죠. 가끔 전쟁사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프리카에서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 외국인들을 막 납치하고 처형하고 하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프랑스에서 특공대 부대를 보내가지고 프랑스의 공수부대가 비행기 타고 가서 뭐 포로로 잡혀 있던 그 뭐 유럽인들, 백인들 수백 명을 갖다가 구해냈다. 뭐 이런 형태들이 곧 처형될 사람들 본국, 먼 곳에서 지원과 후원이 와서 그들을 구해내더라. 뭐 이런 형태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위기에 처한 천간의 오행을 구해내는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사주는 다 좋은 사주입니까? 글쎄,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이 그 남일 하지 말고 너나 열심히 해서 살아라. 오지랖 떨지 말고 그냥 너나 좀 잘 살아라. 이런 입장을 취하는 분들, 이게 좋은 거다라는 입장을 가지는 분들은 이런 사주 나쁜 사주죠. 그렇죠? 근데 좀 위기에 처한 글자를 구해주는 사주다. 또 그거를 좋게 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주 멋있는 사주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이기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공의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보, 등신, 병신, 뭐 지압가림도 못하는데 뭐 어쩌고 주제도 모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사주에서 위기에 처한 오행 구해주는 사주 좋지 않냐. 이 선행을 하는 사주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죠. 자, 근데 이게 꼭 선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형태들은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은 이미 이제 나이를 많이 드시고 돌아가신 분이죠. 을유년생 요 글자하고 을유년생 요 글자는 똑같은 을유년생인데 60년이 차이 나요. 60년이. 그렇죠? 황수관 박사님은 살아계시면 지금 70 몇 세 정도 되신 거고 요 가운데 있는 을유년생은 지금 10대 을유년생 60년 정도가 차이 나는 건데 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다 경금, 신금, 일주이면서 절지에 놓여 있는 요 을유. 근데 오늘 주제가 어떤 구조냐면요. 상호 보완이에요. 위기에 처한 고리보행을 구하는 사주. X자 크로스 구조. 간지의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상호 보완 관계라는 건요. 내가 너의 것을 도울게 너도 나를 좀 도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주들은 이 위기에 처한 을목을 구했는데 이 을목이 또 나를 구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X자 크로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나의 아저씨.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아시죠? 남자 배우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의 그 주된 내용을 보면은 그 중년의 직장인 그 남자가 자기 회사에 임시 계약직으로 들어온 애띤 20대 초반의 그 뭐 인턴 사원 같은 그런 분과 서로 엮이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겉에서 보기에는 쉽게 말해서 남자 주인공이 그 삶에 힘들고 치여 있는 아이유를 구한 것처럼 드라마가 보이는데 실제 그 드라마를 좀 더 뒤에까지 가서 보면은 아이유가 남자 주인공을 구했어. 그 둘은 서로를 구했어. 그쵸? 인생의 뭐 부인은 바람났고 회사에서는 밀려날 입장이고 내 삶은 실패한 것 같고 나 같은 건 나가 죽어야겠네 라고 좌절에 빠져 있던 남자 주인공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분 이름이 뭐죠? 그 남자 배우 이름이? 이성균. 요즘 이렇게 뉴스에 안 좋게 나오시는지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이성균 씨가 거기서 이제 극중 아이유를 그 되게 어렵고 힘든 부모도 없는 집안에서 할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는 진짜 장장 내일을 알 수 없는 힘든 삶에 처한 아이유를 도와주죠. 아이유를 도와줘. 근데 실은 그 아이유는 바로 이성균을 파멸시키려고 보낸 스파이였어. 그 아이유는 이성균의 전화기를 일일이 도청하면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회사에서 밀어내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어.
그래서 아이유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성균을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뽀뽀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 무슨 그 뇌물을 받게끔 모략을 한다든가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성균은 자기가 다 도청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아이유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구나 좀 도와줘야겠다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불쌍하다 하면서 공감을 해주고 도와주게 돼. 이제 그 내용을 다 듣게 된 그 도청을 하면서 듣게 된 아이유는 오히려 파멸시키려던 이성균을 계속해서 위기에서 구해주죠. 그리고 오히려 이성균을 모략하려고 자신에게 돈을 주고 시킨 사장을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그 드라마의 후반에 보면 이성균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날 구했구나. 너가 날 구했어. 그러니까 그 구조에서 그 둘은 서로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A가 B를 구하고 B가 A를 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무슨 느낌이랄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굳었어. 팔이 안 굽혀져. 그래서 자기 입에는 밥을 못 넣어. 대신에 옆 사람 입에는 밥을 넣어줄 수 있어. 그래서 뻣뻣한 팔로 옆 사람 입을 넣어줬더니 마찬가지로 뻣뻣한 팔을 가지고 있던 옆 사람도 자기 입에는 숟가락을 못 넣는데 나한테 숟가락을 넣어주는 구조. 이런 구조가 상호 보완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상호 보완 구조. 바로 이 구조예요. 상호 보완 구조. 어떻게? 자, 얘 허공에 떠 있어요. 허공에. 그렇죠? 뿌리가 없는 허공에 떠 있는데 경금과 신금, 심지어 경금 입장에서 축토는 자기 임묘지야. 한마디로 이런 구조는요, 임묘지에 튀어나온 경금이야, 이게. 이게 여기로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경금에서, 함정, 무덤에서 튀어나온 경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금 입장에서는 신금과 유금이 바로 을유한테 기대입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건 너가 있기 때문이야.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내서 살 수 있어. 근데 을유에서 이 을목 입장에서도 을목 역시도 나 역시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살아. 가끔 어떤 이제 남편 없이 혼자서 어려운 환경에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그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둘은 상호 보완 관계가 되어서 아들 때문에 엄마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형태. 만약에 이 아들이나 딸이 내 자식이 없었으면은 나는 그냥 삶을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망가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서로가 상호를 의지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사주는 결국 내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의 금전재물의 기반을 만들어 주었더니 그들 역시 나도 이곳에서 금전재물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되더라. 꼭 어떤 느낌이 되죠? 그 외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죽어라고 일을 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 붙이는 사람들 있죠. 이사주는 그런 구조도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볼 수 있죠. 그게 서로 상호 의존 보완 구조예요. 자, 멀리 타양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 말도 안 통하는 한국에 와서 저임금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막 두 탕, 세 탕씩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대부분의 돈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 근데 그러면 나쁜 거 아닙니까가 아니야. 그 고향에 먼 타양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돈이 끊어질 때쯤 되면 또 돈이 채워지고 끊어질 때쯤 되면 돈이 채워지고 이 을목은요 이게 지지에서 목의 기반을 만나지 못하거나 천간에서 생을 받지 못하면은요 이거 끊어지는 돈이에요. 절지라는 거는 마치 일회용 같은 거예요. 마치 여행을 갔는데 휴대폰 충전기를 안 가지고 간 것 같은 거야. 한 일주일 먼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전기도 없고 충전기도 없어. 그러면 이제 그 휴대폰은 무슨 휴대폰이야? 일회용 휴대폰이 되는 거야. 배터리 끊어지면 충전 안 돼. 보통 이런 재물은 이거 돈 떨어지면 충전 안 되는 거예요. 충전이 안 돼. 충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금수기운, 여기서 수기운으로 받쳐주든가 아니면 여기서 금전 재물을 또 이쪽으로 팍 띄워주든가 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을유년생 남자아이인데요.